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남자들 중에서도 대담하고 담력이 센 사람들을 상남자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도 쉽게 상남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무모한 상남자가 있는가 하면 역사에 획을 그었던 상남자들도 있는데요. 이번엔 역사에 남을 대한민국 상남자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김병현입니다. 김병현은 스프리즈비 슬라이더로 불리우는 엄청난 슬라이더와 솟아 올라가는 업슛으로 1이닝 9구 3탈 3진 같은 기록을 세우며 메이저리그를 씹어먹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중 유일하게 메이저리그 우승 반지를 2개나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98 아시안게임에서 8타자 연속 3진을 잡으며 금메달을 따고는 얼마 있지 않아 애리조나에 $225만 계약금으로 진출한 김병현은 마이너리그로 시작하지만 3달 만에 메이저리그로 데뷔할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보였고 2002년에는 2.04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는 세계 최정상의 9위를 보여줍니다. 베리 본즈를 고의 사구로 고르라는 지시에 항명하기도 하였고 전날 세이브 상황서 내보내지 않자 경기 직전에 갑자기 오늘 던지기 싫다고 통보를 하는 등 실력과 담력이 함께 충만했었는데요. 레드삭스 시절에 부진하다고 홈팬들이 야유하자 홈팬들에게도 법규를 날리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와서도 사진 찍지 말라는데 기자가 계속 사진을 찍어서 김병현이 화가 나 카메라를 부순 적이 있는데 이를 기자는 악의적으로 대서특필했었고 다른 기자들도 이를 받아 써버리는데요. 이에 완전히 빡쳐버린 김병현은 출국장에서 기자들을 향해 두 번째 법규를 날립니다. KBO로 온 후에는 MLB 우승 반지를 기증해달라고 하자 흔쾌히 기증해준다고 하고는 찾지를 못해 못 주고 있다가 차 청소하다가 트렁크에서 하나를 찾고 2016년에는 15년 만에 두 번째 반지를 찾기도 했다고 합니다. 비슷하게 WBC 땐 여권을 잃어버려 대표팀 전훈 명단에서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악의적으로 잘못 보도되긴 했지만 이치로의 30년 발언이 보도가 되자 김병현은 만화를 많이 봐서 그런 것 같다는 쿨함을 보여주기도 했고 실제로 메이저리그 경기 때 노모폼을 따라하며 이치로를 능욕하기도 합니다. 중계 화면에 잡히기 위해 이런 장난을 치기도 했었는데요. 미국 찍고 일본 가서는 감독이 잘 해내줄 것으로 믿는다고 인터뷰하자 최선은 다하겠지만 본인이 감독이라면 자기 안 쓴다는 주옥같은 멘트를 남기기도 했고 일본 찍고 한국 와서는 넥센에 입단하면서도 선수도 많이 파는 팀이라는 디스도 거리낌 없이 하며 유니폼을 안 가져와서 다른 선수 유니폼을 입기도 했고 덕아웃으로 공이 들어올 때 아주 평온하게 쳐다만 보고 있기도 했으며 경기장에서 양치질을 하기도 하고 벤치 클리어링도 웃으면서 하는 진정한 인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면집을 열고는 라면집 위치를 물어보니 라면은 집에서 끓여 먹는다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으며 지금 운영하고 있는 햄버거집은 장사가 잘 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 대통령도 내려다보는 김병현은 정말 소탈한 상남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김영삼 전 대통령입니다. 정치인이나 대통령은 누구나 공과 과가 있기에 그런 논의는 제외하고 상남자적인 모습을 보인 에피소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의 상남자 스토리는 바로 조선 총독부 청사 철거인데요. 말 그대로 일제강점기 때 한반도를 통치했던 일종의 정부기관이었던 조선 총독부는 지금의 경복궁 안에 있었습니다. 해방이 되고도 꽤나 오랜 기간인 95년까지만 해도 광화문 뒤에 있었는데요. 네오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로 굉장히 화려해서 일본 사람들이 많은 관광을 오기도 했던 곳인데 이승만 때부터 철거에 대한 논의가 있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논의만 하다가 끝이 났었고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철거를 하려고 할 때마다 동아시아 근대 건축물 역사상 가장 가치가 높은 건물이라며 보존을 촉구하는 여론도 있었으며 그냥 보수해서 쓰자는 의견과 해체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공론이 갈리기도 했었는데요.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고는 1995년 3.1절을 맞이하여 총독부 건물 해체를 선언합니다. 그러자 오히려 일본인 관광객이 더 많이 몰려와서 기념사진을 찍어가기도 했는데요. 일본 정부에서도 폭파하지 말고 일본이 모든 비용을 댈 테니 일본으로 가져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8.15 광복절 때 첫 삽을 떠버립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는 안 좋아졌고 일본의 자민당은 독도를 가지고 도발을 합니다. 그러자 김영삼 대통령은 한중회담 이후 기자회견 때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기어이 고치겠다는 말을 남깁니다. 물론 이 발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후에 일본의 자금이 빠져버리는 바람에 IMF가
오기도 했지만 이런 발언만큼은 확실히 상남자적인 모습이기도 했었네요. 그 외에도 군부의 부정부패 세력이었던 하나회를 척결하고 금융실명제를 통해 검은 돈들도 많이 없애기도 했으며 사형 집행 폐지가 확정된 임기 말에는 23명의 사형수를 예고도 없이 사형 집행하는 등 상남자적인 정책을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은 택시기사 박기서 씨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안두희에게 암살을 당했는데요. 군인이었던 안두희는 종신형을 선고받지만 곧 15년형으로 감형받더니 한국 전쟁 때 잔형 집행 정지를 받은 후 다시 군복무를 하면서 소령까지 진급합니다. 이후로 군납 사업까지 벌이면서 강원도 내 납세액 3위를 기록할 만큼 잘 먹고 잘 사는데요. 버스 기사였던 박기서 씨는 초등학생용 백범일지를 읽고는 민족 정기를 해친 사람이 천수를 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약 40cm의 홍두깨에 매직으로 정의봉이라고 쓴 후 안두희의 집에 침입해 안두희를 정의봉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를 한 후 경찰에 자수하는데요. 3년형을 확정받고는 3.1절 대사면 때 사면을 받아서 출소합니다. 사용했던 정의봉은 재판 후 다시 받았으며 2018년에는 식민지 역사박물관에 기증하여 영구 보존을 하기로 합니다. 이후로 박기서 씨는 택시기사를 그만두고는 정의봉 나누기라는 카페를 만들고 대나무로 손수 제작한 안마봉을 정의봉이라는 이름으로 나눔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참 많은 상남자들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대담한 성격을 좋은 쪽으로 사용하는 상남자가 많아지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